민두식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남은 13%만 완전히 지우세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얀 병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 말 들리십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왜곡되어 있었고 어딘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민두식은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뇌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지만 신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퍼즐 조각들을 뒤섞어 놓은 것처럼 그의 과거는 단편적인 이미지들로만 존재했습니다. 어떤 얼굴, 어떤 목소리, 어떤 장소.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편적인 장면들만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비 오는 밤의 도로, 누군가의 비명, 깨진 유리창, 그리고 피. 하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기억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심어놓은 이미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잊었다기보단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덮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검은 천을 씌워놓은 것처럼 기억의 표면은 매끄럽게 가려져 있었지만 그 밑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선 간호사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고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대상 01번, 의식 회복했습니다. 기억 삭제율은 10% 유지 중입니다. 그녀는 마치 환자가 아닌 실험 샘플을 보고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두식의 귀에 그 숫자가 꽂혔습니다. 87% 삭제율? 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신의 무엇이 87%나 삭제되었다는 것인가? 그의 의식 저편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좋아요. 남은 13%만 완전히 지우세요. 차갑고 계산적인 명령. 마치 공장에서 불량품을 인간의 기억을 데이터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13%. 그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왜 그들은 그것마저 지우려 하는가? 민두식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13%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진실의 핵심이라는 것을. 며칠이 흘렀습니다. 병원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하얀 천장, 규칙적인 링거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민두식은 그 반복 속에서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병실 앞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서 김선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겨울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힐끗거리며 지나갔지만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복도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떨렸지만 입술은 차분했습니다. 수년간 연습해온 감정 통제가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며 약점은 공격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항상 완벽한 가면을 썼습니다.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셨고요. 그녀는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숨기기 위해 그녀는 손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김선재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기쁨이 아니라 계획이 성공했을 때 나오는 만족의 미소였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잘된 거죠. 기억 없는 회장은 인형이니까. 그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인간을 도구로, 아버지를 조종 가능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 민경채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것인가? 아버지를 무력화시키고 그룹을 장악하는 것. 그것이 정말 승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패배인가? 김선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경채 씨,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회장님은 우리가 만들어드린 기억만 믿으실 테니까. 과거의 죄들, 불편한 진실들 모두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두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민경채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이 된 것 같은 이 기분은 무엇인가? 한 인간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이 권력은? 그 대화를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얀 연구복을 입은 여인, 루시아.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녀의 명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LUX Research 인지개입팀 실장. 그 명찰은 단순한 직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 바로 기억과 정체성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해왔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학계에서는 천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성이 지금은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냉기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냉철함과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험체야. 하지만 인간이기도 하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이 그녀를 괴롭혀왔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쟁 참전 군인의 악몽, 범죄 피해자의 공포, 사고 생존자의 죄책감. 이 모든 것을 지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기술은 항상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루시아는 자신의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고 여러 대의 모니터가 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민두식의 뇌파 패턴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각각의 파동이 그래프로 그려지며 그의 의식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87%.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13%가 남았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13%가 바로 민두식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장 깊은 죄책감, 가장 큰 비밀, 가장 어두운 진실이 그 안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반쯤 꺼져 있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 근무조는 최소 인원이었고 대부분은 간호사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때 병실 벽 너머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기억 패턴이 불안정합니다. 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고 긴장한 어조였습니다. 괜찮아요. 필요 없는 죄책감만 지우면 돼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였고 더 침착했습니다. 그 대화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처럼 기계적이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기억을 데이터로 취급하는 차가운 대화. 13%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1997년 사건입니다. 그것만 완전히 제거하면.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지우면 인격 붕괴가 올 수 있어요. 민두식은 1997년이라는 숫자에 반응했습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의 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희미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빗속의 도로, 급정거하는 차, 그리고 그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고 의료기기의 LED 불빛들이 깜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엔 루시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서 있었고 얼굴의 반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이 유령처럼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당신 누군지 아세요? 민두식이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두려워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의 순간. 전 당신의 의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기억 설계자이기도 하죠. 루시아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두식의 눈빛에서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무슨 소리지? 민두식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논란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믿는 기억은 사실 제가 선택해 덮은 거예요. 루시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손톱만 한 크기였지만 그 안에는 한 인간의 전체 삶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칩에 새겨진 무수한 회로들, 그 안에 누군가의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죄와 벌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의 원본 기억이 들어 있어요. 조작되기 전에 진짜 당신의 과거가. 민두식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걸 내게 줘요.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간청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정체성을 돌려달라는 절박한 호소. 한 인간에게 기억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을까요?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미소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지며 눈동자에는 깊은 연민이 담겼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기억엔 당신이 죽인 사람들의 진짜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두식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떨림마저 멈췄습니다. 죽인 사람들, 나에게 그런 과거가 있단 말인가? 몇 명입니까? 민두식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루시아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는 거군요. 민두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87%나 지워야 했던 거고.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의 몸은 기억합니다. 악몽을 꾸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억은 지워도 죄책감은 영혼에 새겨지니까요.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회장실에 홀로 있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장이 높았지만 숨이 막혔고 창문이 넓었지만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책상 뒤편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책장을 밀자 벽 안쪽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도 어머니의 기일도 아닌 이상한 숫자 조합. 97만 824, 그것은 무언가 중요한 날짜일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서 가죽 서류철이 나왔습니다. 서류철엔 럭스라는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표지였지만 그 안의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엔 기억이식 실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다루는 냉혹한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실험 대상 0일 민두식, 실험 대상 02 민경채, 실험 목적 범죄 기억 억제 및 대체 기억 삽입, 실험 기간 2020년 3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실험 횟수 47회, 민경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47회, 자신이 47번이나 기억 조작을 받았다는 것인가?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줍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과호흡 증상이 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내 기억도 조작된 거야? 그 질문은 자신에게 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우주를 향한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벽에 걸린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어릴 적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어떤 부조화가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의 얼굴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눈동자 색깔이 달랐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밝은 갈색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왼쪽 귀에 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있는데 사진 속에는 없었습니다. 웃음선도 달랐습니다. 성장하면서 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뭔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게 나야? 아니면 저게 나야? 그녀는 거울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고 거울은 여전히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거울. 진실만을 보여주는 잔인한 거울. 그럼 내가 누구야?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민경채인가? 아니면 민경채라고 믿도록 프로그래밍된 누군가인가? 내 기억은 진짜인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순간들, 기뻤던 경험들. 그 모든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심어놓은 가짜인가? 김선재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그녀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우리 모두 실험체였어요. 하지만 당신만은 모르게 하기로 했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나만 모르게 했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잖아요. 자신이 실험을 받는다는 걸. 그런데 왜 나만? 그래야 죄책감을 덜 느끼니까요. 김선재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아버지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 민경채는 몸서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요? 김선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말해요.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대체 뭘 했길래 알고 싶으세요? 김선재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때로는 자비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자비는 또 다른 잔인함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8월 24일. 김선재가 말했습니다. 97만 824. 그 숫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날짜는 금고 비밀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은 공개적인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사 로고가 붙은 카메라들, 신문사 기자들의 DSLR, 그리고 수많은 스마트폰.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기억을 되찾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에류의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민경채 이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은 게 아닙니다. 기억을 조작당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동시에 질문을 던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민두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루시아가 뒤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 안도감,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 그녀의 손엔 Lux Memory Core라는 라벨이 붙은 작은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USB 메모리보다 조금 큰 크기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거짓된 기억으로 살아왔습니다.
민두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죄를 덮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민경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지 않고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거짓이에요. 당신은 스스로의 죄를 잊기 위해 실험을 승인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향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방치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 당신이 LUX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였어요. 당신이 이 모든 걸 시작했다고요. 아니야. 민두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냉혹한 사업가로 무자비한 회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난 진실을 잊으려 했던 게 아니라 진실을 바꾸려 했던 거야. 그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억을 지우려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자체를 다시 쓰려 했다는 것. 그것은 더 깊은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신이 되고 싶었어. 과거를 지배하는 신. 하지만 그 결과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기자석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의 기억 속 피해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은 날카로웠고 회견장 전체를 침묵시켰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민두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두식은 대답 대신 칩을 쥔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제스처는 명확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울음이 전부. 그 순간 회견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그 작은 칩 안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압축되어 있는가. 저는 이 칩을 경찰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벌을 받겠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루시아는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하얀 실험복이 가을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가장 신성한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연구소 건물을 나서며 그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10층짜리 유리 건물, 에류에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외관 뒤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숨어 있는지 세상은 모를 것입니다. 결국 다 기억했네요.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연구소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저명한 신경과학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실험은 실패했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루시아 박사, 당신이 양심 고백을 한 겁니까? 소장이 물었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과학자로서 데이터를 공개했을 뿐입니다.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과학자의 의무니까요. 민경채는 구치소 독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좁고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독방의 크기는 3평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침대와 화장실, 그리고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높은 곳에 있어서 하늘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된 공간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나는 내 기억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합니다. 그 문장은 역설적이었습니다. 기억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편안함이 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녀에게는 진실이었습니다. 조작된 기억이라면 그 속의 죄책감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녀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1997년 8월 24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47번이나 기억을 지워야 했던 것이겠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같은 사람일까요? 기억이 다르면 다른 사람인 걸까요?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하늘 조각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경실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그리고 피곤한 눈. 60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지만 기억은 단편적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민두식입니까? 그것은 한청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기억이 조작되고 과거가 덮였다면 지금의 자신은 누구인가? 원본인가? 복사본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닌 제3의 존재인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체성은 기억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선택, 미래를 향한 의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한 인간을 만듭니다. 나는 과거의 민두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의 민두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찾은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연구소의 어두운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실험실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졌습니다. 청소부의 카트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전원이 꺼진 서버실 한가운데 단 하나의 붉은 불빛이 깜니다. 그것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불길했습니다. 화면에 문자가 떴습니다. 럭스 프로젝트 0이 메모리 복원 78% 복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무언가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민경채, 실험 대상 02번. 그녀의 기억이 복원되고 있었습니다. 조작되고 덮였던 원본 기억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복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79%, 80%, 81%. 멈출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기억 복원 중입니다. 예상 완료 시간 72시간. 그 소리는 무감정했지만 어딘가 불길했습니다. 무엇이 복원되고 있는가? 어떤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민경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루시아의 음성이 녹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기억은 심판보다 오래 갑니다. 그것은 그녀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남긴 메모였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날 수 있지만 기억 속의 죄책감은 영원히 남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조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조작된 기억은 더 큰 저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를 지배할 수 없고 기억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병실 위를 스쳐가며 민두식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고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반복되는 사과.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그의 눈이 서서히 떠졌습니다. 동공이 흔들렸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깨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진실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혹은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꿈속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얼굴에서 멀어지며 병실 창문을 비춥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쓰인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기억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억을 잃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일까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EP 01 기억의 심판,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민경채의 기억 복원이 78%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곧 그녀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1997년 8월 24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민두식과 민경채, 그들이 함께 저지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태양은 기억을 삼키고 다시 어둠을 낳습니다. 빛과 어둠의 순환처럼 진실과 거짓도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 순환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편안한 거짓인가? 고통스러운 진실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억은 조작될 수 있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 서버실의 붉은 불빛은 여전히 감고 있었습니다. 79%, 80%, 81%. 복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경채의 진짜 과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완전히 복원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심판이, 새로운 고통이,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구원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